안녕하세요. 8월 12일 중공경제 추가로 박살 날 것 같다는 월요일 특집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금요일 미국 시장 브리핑입니다. 트럼프의 중공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미국 시각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중공이 지난 25년간 미국을 갖고 놀았다. 어브유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굿딜 아니면 노딜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9월 초순경으로 예정된 고위급 회담의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두었습니다. 이게 취소된다면 3천억 불에 대한 관세는 25%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이런 분위기라면 주식시장 좋은 일 아니죠?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전의 급락 분위기는 오후에 회복되어서 다우지수는 잠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급락해서 기술주 하락 주도했고요. 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대체로 상승해서 그런데 3월, 6월 이런 트레저리 빌은 하락하였고요. 환율은 달러 지수 97.3으로 소폭 내렸지만 원 환율은 1214원으로 다시 급등했고요. 원엔 환율도 1159원으로 이건 뭐 거의 폭등한 겁니다. 엔 환율 내리고 엔 강시라는 거죠. 유안 환율 7.06 유안으로 상승세 지속입니다. 유가는 WTI 54불대로 상승했는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2분기 GDP 0.4%, 연율 1.8%로 비교적 좋은 성적 보였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을 보면 내수 중심 탄탄한 소비가 뒷받침했고요. 기업 투자도 성장 견인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중공 생산자 물가지수 0.3% 하락인데 대략 3년 만에 마이너스입니다. 중공 소비자 물가지수는 2.8%로 17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급등세입니다. 그래서 중공의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무역 전쟁과 글로벌 슬로우다운 여파로 중공산 수요 감소하는 거 반영해서 이 가격이 할인된 걸로 할인 경쟁 들어간 걸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향후 그리고 디플레 압력, 경기 하강 징표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중공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 식품가, 푸드 프라이스 폭등을 반영한 것이죠. 말레이시아 산업 생산은 예상보다 낮은 3.9% 성장이고요. 6월에 프랑스 산업 생산도 2.1% 증가 예상과 달리 2.3% 감소로 매우 악화됐습니다. 영국 2분기 GDP가 2012년 4분기 이후 6년 반 만에 0.2%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연율 1.2% 추락했습니다. 영국의 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 건설 생산 모두 예상보다 악화되었고요. 기업 투자 1.6% 감소입니다. 그래서 파운드 달러 환율은 1.2 초반으로 추락해서 201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환율은 그 국가 경제력의 종합 성적표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공 전략. 한마디로 같이 죽자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중공 경제만 추가로 박살이 날 것 같습니다. 5월 워싱턴 회담 파탄 이후 중공의 도발과 트럼프 평가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 말은 아주 재밌습니다. 멋집니다. 합의를 바라면 전제 조건부터 충족시켜라. 전제 조건이라는 건 무역 전쟁 후 추가된 관세 모조리 없애고 무역 적자의 대가로 너무 많은 상계 구매 요구하지 마라. 상호 존중하고 평등 원칙 지켜라. 이렇게 중공의 언행이 180도 달라졌는데 저는 한마디로 같이 죽자 전략으로 수정된 거 아닌지 이렇게 주목이 됩니다. 트럼프 평가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중공의 태도에 대한 트럼프의 평가, 이거는 지난주에 나왔었죠. 중공은 2020 대선까지 협상 안 하고 전술 쓰는 것 같다. 결국 트럼프 재선 방해 작전을 국가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는 거죠. 이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은 굿딜 되면 좋겠지만 노딜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천억 불 초과 관세 10% 전격적으로 때려버렸습니다. 전격적으로 때린 겁니다. 트럼프, 커들러 등이 수차례 공개적으로 압박한 미국 농산물 대량 구매 약속을 중공이
취소해버리고요. 아예 공개적으로 미 농산물 수입 안 한다고 도발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러니까 이제 유한 환율은 당연히 폭등해버리고요. 그래서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해버렸습니다. 유한 환율 7 이상에서 약세가 지속되고요. 주목되는 게 중공 당국이고 고시 환율도 7 유한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예, 다보니 그러니까 환율 폭등에는 중공 당국의 개입도 있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일부. 이제 그 지난 주말에 트럼프 기자회견과 그 후 추가된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정리가 중요하니까요. 화웨이 관련 사실을 정리하면은 트럼프 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는 화웨이와 거래 끊겠다 이렇게 분명히 트럼프 입에서 나왔는데 이 말을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화웨이 그 거래 재개 심사 지금 하고 있는데 거래 재개할지 말지 이거 어떻게 할지 이거 심사가 중단됐다고 이거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오보인 것 같습니다. 화웨이, GTE, 하이크비전 등 5개 중공의 주요 그 대기업군들 제품을 미국 정부기관이 구매 금지하도록 그러니까 그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트럼프가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여러 부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는 아직 결과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화웨이는 제재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화웨이를 위해서 거래 그 금지 조치가 뭐 완화되거나 해제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 거래 재개 여부 이것도 엔티티 리스트 그 자체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엔티티 리스트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개별 기업들의 사전 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심사 기준이 더 깐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짐작이 되고요. 9일째 IMF 중공경제 연례보고서 보면은 이걸 또 아전 인수로 해석을 해서 중공 환율 조작 안 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멋대로 환율 조작국 낙인 찍었다라고 그냥 막 볼 때같이 미국 욕을 해대는데 다 틀린 소리라 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IMF나 월드뱅크, WB 이런데 그 보고서라는 것은 대체로 뒷북을 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가려서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시점 아마 지금보다 상당 기간 이전일 겁니다. 어쩌면 작년 말 기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제가 그 영문 그 기사를 꼼꼼히 봤는데 그 보고서 작성 기준 시점이 지금 그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대략 그 조사를 마치고요, 보고서 작성하고요, 내부 결제 거치고 시간이 흘러 지금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IMF 보고서 등은 뒷북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PBOC, 그러니까 People's Bank of China 이것이 외환 시장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기 그 원문 기사를 보면은 Little FX Intervention 이렇게 이제 그 보도가 되었으니까 리들이 사실상 부정문 아닙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중공이 환율 조작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표현은 맞는데 이거는 최근에 트럼프가 3천억 불에 대한 10% 초과관세 부과하고 유한 환율 7위안 돌파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최근에 그 7위안 돌파한 거를 커런시 머니퓨레이션이라고 판단을 하고 환율 조작국 그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지난 1년간 유한 환율 그래프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 IMF 중공경제 연례보고서는 트럼프의 그 환율 조작국 지정 선언 그 선언과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인민은행 국제부 임원이라는 사람 디렉트 제너럴 최근 유한 환율 상승은 무역 전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10% 추가관세 영향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 어저께. 즉, 이 말은 뒤집으면요, 중공은 환율 조작 아니라고 미국을 욕하는 겁니다, 이거. 네, 미국을 욕실을 하는 겁니다. 네, 점잖게 말은 하지만, 까놓고 말하면 미국 욕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앞으로 미중 간의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를 위해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예. 중공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뭐 내버려 둬버리면 되고요. 예.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환율 조작국 효과대로 집행해버리면 그만이고요. 답답하면 협상 나오겠죠, 중공이. 그런데 그거 나오더라도 중공의 태도는요, 미국이 잘못했고 중공은 잘못이 없으니 미국이 일방적으로 환율 조작국 지정했으니 미국이 해제해라. 뭐 결제 해지라는 말 쓰겠죠.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 높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중공 애들이 곳곳에서 미국에 대한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예. 얘들은 벌써 뉴 롱마치, 새로운 신장정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의 이란 제재에 반발해서 이란산 원유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미국의 제재 발표가 있었음에도 이란산 원유 구입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더 나아가서요, 미국산 석유 수입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론 그 언론에서 보도된 것입니다. 미국이 중공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시키지 못하면은 유가 폭락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 30불대 유가 전망이 제기되었는데 그 근거는요, 중공이 미국산 원유 수입 중단을 해버리고 이란산 원유를 대거 구입하는 상황을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유가 30불대 가능성, 저도 한 2달 전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원유 수요는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셀 석유 공급 정대로 한 40불대, 일시적으로 30불대가 가능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공급 초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공급 초과가 돼야지 유가가 폭락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유가가 정말로 지금 중공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리면서 유가가 폭락한다면 거의 30불대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인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요, 만약 그렇게 되면 러시아 경제가 먼저 초상 치를 겁니다. 만약에 유가가 반토막 나면요, 러시아 GDP는 한 30%, 40% 폭삭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경제부터 그냥 부도날 수도 있는 거죠. 푸틴이 앞장서서 이란 원유 사재는 중공 제재하자고 할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은 한국 경제 엄청 부담입니다. 한국이 기름 수입 국가입니까? 기름 수출 국가입니까? 혹시 이 질문이 생뚱맞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름 수출 국가입니다. 정확하게는요, 가공 수출국이죠. 원유 사와서 가공을 해서 각종 고부가가치 기름과 석유화학 제품 수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값 하락은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하락해서 대체적으로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부정적 요인이죠. 그 다음에 또 중공은 홍콩 시위 사태 개입 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경고를 해대고 있습니다. 1842년 영국과 아편 전쟁에서 패한 후 난징 조약을 체결하던 그 당시 그 중국과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나는 중공의 카드라는 것 정리해 보면요, 미국의 관세 보복에 관세로는 보복이 더 이상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 비관세 보복을 총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안 환율 상승시키고, 그러면 이제 관세가 무력화되니까요, 미국 농산물 수입 금지시키고, 이것은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중공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미국한테 경고 날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보도되기로는 미국채 대량 매각이나 미국 원유 수입 금지, 이 2개 카드가 지금 그 보도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드들은 모두 중공에게 불리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개별적으로 이전에 한 번 이상 다 검토한 것들이고요. 즉, 중공은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즉 자신들의 일시적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줘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의 다른 누군가와 유리한 협상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 전략은 트럼프 보고 같이 죽자는 전략입니다. 니 죽고 내 죽자, 자해 공갈 작전, 물귀신 작전,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너 죽기 싫으면 우리 조건 받아들이고 협상 끝내자, 이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지금 하고 있고요. 원래는 내년에는 스톱할 예정이었는데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것으로 선언했습니다. 중공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이상 굿딜 아니면 노딜을 선언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까지 트럼프의 말과 행동에 일치하는 합리적인 예측입니다. 노딜만 선언하고 말겠습니까? 대규모 추가 보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전주 금요일 기자회견을 가만히 보면요. We are holding all the cards in China talks. 모든 카드 다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딜 선언은 빠르면 빠를수록 중공에게 더 많은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게임에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 기자회견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피트 나바로는 관세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위안을 평가세라 하면, 즉 중공이 환율을 올리는 통화 조작을 하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CNBC 그 인터뷰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드에 대해서는 금리 추가로 1%대 인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러니까 중공의 이러한 그 시나리오 이미 대비를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플랜 B로. 그래서 굿딜 되면 좋고 노딜 돼도 좋다는 말이 이걸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노딜 되더라도 미국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즉 간단하게 노딜 성장을 위해서 패드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반응도요. 미국 금리 인하 그러면 약달러 예상이 되죠. 그런데 글로벌 다른 미국 이외의 다른 미국과 중공을 제외한 다른 그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강달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많이 팔 수가 있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들 글로벌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한 바와 같이 뉴질랜드, 인도, 타이, 인데 다 금리 내렸고요. 한국도 내렸고요. 또 내린다 그러고요. 이유도 지금 9월경에 그 금리 인하 및 그 양적 완화 이미 예고되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데요. 글로벌 양적 완화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그렇게 원하는 강달러 현상은 당분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하면 다른 데도 다 금리 인하해버리니까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강달러는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하 여지가 지금 훨씬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금리 수준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대체 왜 지금 인플레도 없는데 이렇게 미국이 다른 국가들보다도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강달러 때문에 미국 수출 대기업들이 제조업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 손해를 보고 있다,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미국 트럼프 논리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여지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당 기간 글로벌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즉 다시 말하면은 커런시워, 화폐 전쟁이, 글로벌 화폐 전쟁이 좀 진행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계속될 때 비로소 강달러 현상이 다소 약화될 수 있을지, 그게 바로 한 내년 하반기쯤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강달러 현상이 다소 약화될 수 있을지, 이게 주목이 되는 그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강달러가 좀 완화되려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 추세가 상당 기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중 간의 물밑 접촉은 계속되고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요, 무소식이 바로 희소식이 아니고 나쁜 징조라 보여집니다. 진전이 있다면 트럼프가 트윗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게 안고가 되겠죠. 결국 트럼프는 농축산 분야에 대한 강력한 지원 대책 발표하면서 중공에 대한 3천억불 관세 25%로 전격적으로 올려버리고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가능성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중공이 준비되면 연락해라 이겁니다. 메시지는. 비관세 장벽은 비관세 장벽으로 맞설 겁니다. We are holding all the cards in China talks. 이거 결코 빈말이 아닐 겁니다. 미국은 많은 카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중공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시장은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 그 다음에 확전을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는 1년여 지속되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충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관세로 중공산 수요 감소하고요. 기술 봉쇄 완전히 이제 되어 갑니다. 그러면은 가령 화웨이가 지금 기술 독립하겠다고 온갖 몸부림인데 뭐 독자적인 OS도 개발한다 그러고 발표한다 그러고 뭐 이런데 그러한 화웨이의 기술 독립은 결국 물거품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기술 교류가 차단된 중공, 결국 첨단 기술 무인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공의 대규모 기술 투자는 결과적으로 대부분 쓰레기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만 날리는 거죠. 이미 중공은 망국의 정석을 두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안화 환율 폭등이 그것입니다. 제가 3월에 올렸던 중공 경제 붕괴 과정에서 그 당시 제가 가장 주목한 붕괴의 방아쇠가 환율 폭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살펴보았던 시나리오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 폭등은 중공의 관세 무력화 전략으로 일부 의도된 점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환율 조작이라고 트럼프가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중공 당국도 감당 못할 정도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대규모 달러 탈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 중공 생산 20% 줄고 대신에 인도가 현기차 그룹의 새로운 글로벌 생산 기지로 부상한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중공을 탈출할까 말까 망설이는 기업들 떠나는 결정이 급정할 것이고 중공에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며 간보던 기업들 안 들어가는 결정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현대기아차 중공 생산 20% 줄인다는 것은 20% 중공 탈출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생산 거점을 한국이 아니라 인도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당연히 지금 계속 탈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안 환율 상승은 중공의 수입 물가 폭등을 유발하고요. 소비자 물가 더욱 상승시킬 겁니다. 그리고 소득은 지금 지속적으로 대폭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중공의 GDP 감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GDP가 바로 소득 아닙니까? 따라서 중공 내수도 감소할 것이고요. 수요 감소하고 투자 감소하고 생산 수출 감소하는데 악몽이 되는 것이죠. 네. 중공 경제에 악몽이 남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이미 금리 인하 양적 완화로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경제는요, 5G,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신성장 산업을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셀 혁명 등 에너지 산업 초호황 지속되고요. 강력한 고용시장 바탕으로 내수 너무나 탄탄합니다.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시아가 중공 대체 공급망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이런 글로벌 경제, 잠시 숨 고를 수는 있지만 중공의 힘행대로 같이 망가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같이 죽자고 물고 늘어지는 중공을 따돌리는 방법은 많다고 봅니다. 하반기 이후 미중 무역전쟁의 효과는 중공에게 지금과는 완전 다르게 매우 가혹하게 작동될 것으로 봅니다. 무려 3천억 불에 대한 관세를 생으로 처맞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안 환율 폭등에 대한 통화보조금 상계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봉쇄 지금 더 엄격하게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주요 대기업 개별 저격 계속 됩니다. 환율 조작국 딱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무시무시한 미국의 추가 카드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무역 전쟁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공 경제가 추가로 박살이 난다면 한국 경제는 추가로 피박살 날 것 같습니다. 피박살. 이 주제는요, 지금 같이 올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 7시 38분입니다. 도저히 양이 너무 많아서요,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